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시청했죠? 자, 오늘은 첫 번째 단원인 여러 가지 물질의 변화를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구분해 보는 수업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만점 라인 1강을 통해 기본적인 개념은 익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또 학습지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이제 과제를 또 한번 제출해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오늘은 우리가 물질 변화에 대한 것을 배울 건데요. 물질 변화는 크게 물리 변화라는 것과 화학 변화라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물리 변화고 화학 변화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함께 봅시다. 소를 녹였다가 굳혔다가 부쉈다가 그릇에 넣었다가 다시 녹였다가 그대로 굳히면 소의 성질은 달라질까?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는 변하지만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현상. 이것은 바로 물리변화. 소에 불을 붙이면 소가 탄다, 빛을 낸다, 열을 낸다. 그리고 소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조각하면 빛과 열을 내며 공기 중에 새로운 기체가 생기는데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 이것은 바로 화학 변화.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는 변하지만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현상을 물리 변화라고 하고, 어떤 물질이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화학 변화라고 한다. 자, 함께 살펴봤어요. 간단한 물리 변화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의해 볼게요. 물리 변화는 말 그대로 모양이나 크기, 상태 등만 변하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질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 상태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1,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가 있었죠?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같은 물체가 고체에서 액체로 또는 액체에서 기체로 또는 고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상태만 변하는 현상도 물리 변화에 속해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 제시된 이 마그네슘 리본이라고 하는 금속 마그네슘을 얇고 길게 펼쳐놓은 이러한 금색 마그네슘을 가지고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우리가 구분해 볼게요. 자, 실험 영상 함께 볼게요. 마그네슘 리본 3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페트리 접시에 놓습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려 페트리 접시에 놓습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고 남은 재를 페트리 접시에 놓습니다. 마그네슘 리본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마그네슘 이온을 구부리면 모양은 변하지만 마그네슘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 이온을 태우면 마그네슘 고유의 성질이 변합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물질의 성질은 변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물리 변화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질 변화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처럼 구부렸을 때는 금속 마그네슘이 갖는 기본적인 성질이 모양은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염산과 아까 반응하는 거 지켜봤죠? 자, 그런데 얘를 불을 붙여서 연소라고 하는 변화를 시켜보니까 빛과 열을 내면서 타고났어요. 타고난 젤을 우리가 염산에 반응시켜 봤더니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이 금속 마그네슘이 빛과 열을 내서 타게 되면 뭔가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성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뭔가 빛과 열을 내면서 다른 물질로 변화하면 이것은 화학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성질은 변하지 않고 화학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물질로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성질 자체가 변해요. 여기서의 성질은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맛, 냄새, 색, 이런 것들이 전체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물질만이 가졌던 고유한 성질도 변화되는 것의 화학 변화의 예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교과서 13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예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 녹는다거나 컵이 깨진다거나 향수의 향기가 퍼지는 것은 우리가 물리 변화의 예예요. 성질은 전혀 변하지 않죠. 모양이나 상태만 변할 뿐이에요. 하지만 밑에 있는 예를 보면 양초가 탄다거나, 자, 이것도 빛과 열을 내면서 새로운 기체가 발생하면서 원래 있던 양초의 성분이 다른 화학 성분으로 변하게 돼요. 자, 그리고 철이 녹슬면 기존의 철이 갖고 있던 성질 말고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산화철이란 물질로 변하게 되거든요. 포도가 익어서 색이나 맛이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물질이 가진 성질이 변하는 이러한 물질 변화를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질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간단한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습지 1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물질의 고유한 이것은 변하지 않고 물리변화의 예니까요. 물리변화의 정의니까요. 물질의 고유한 아까 배웠죠?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 크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상태 세 가지 고체, 액체 혹은 기체인지 이것이 같은 물질 이렇게 상태만 변하는 현상은 우리가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나무의 뿌리가 자라면서 커다란 암석이 쪼개진다. 자, 커다란 암석이 쪼개지거나 수증기나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비나 눈이 되어 상태가 변화돼서 내린다거나 수증기가 서리가 된다거나 빙하가 녹는다거나 방향제가 양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지고 냄새 분자들이 펄진다던가 컵이 깨지는 이러한 예들은 물리 변화에 속해요. 자, 그런데 이와는 좀 다르게 물질의 처음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물질로 변하는 현상은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도가 익는다거나 양초가 탄다거나
김치가 씌어져서 맛이 변한다거나 고기가 익는다거나 철이 녹슬고 찜질팩에서 열이 나거나 빛을 내며 타는 현상들은 이 물질의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물질 변화예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형성평가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자, 1번 봅시다. 다음 중 물질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처음의 물질과는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한다. 맞습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전혀 달라져서요. 새로운 물질로 변해요. 맛이나 냄새, 색 같은 것이 변화할 수도 있고요. 열이나 빛을 발생하면서 저 새로운 기체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렇게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 전과 변화 후가 전혀 새로운 물질이 돼요. 자, 두 번째,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는 것은 화학 변화가 아니라 모양만 변화하고 성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물리 변화의 예가 되겠어요. 자, 그렇지만 아까 화면에서 살펴봤듯이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는 것은요.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산화 마그네슘 물질이라는 것으로 바뀌는 화학 변화에 해당해요. 연소 반응은 화학 변화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둘은 잘못된 내용이죠? X표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2번 문제 볼게요.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옆에다가 해당하는 것이 물리 변화면 물이라고 적고요. 화학 변화면은 화라고 적어볼게요. 버터를 가열해서 녹이는 현상은 우리가 고체인 버터가 상태가 액체로 변화하는 것이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상태만,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만 변하는 거니까 물리 변화의 예가 될 거예요. 자, 못은 주성분이 철이에요. 철이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면 산화철이라고 하는 붉은색 녹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전혀 새로운 성질의 물질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 변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가을에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도 새로운 물질이 변화돼서 나타나는 화학 반응의 예예요. 자, 다음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물을 만들면 우리가 고체였던 소금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물질로 변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맛을 보게 되면 소금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짠맛은 변하지 않고 입자가 물과 물 사이에 녹아들면서 입자의 크기가 작아져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먹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에 녹아들어서 섞이는 현상은 우리가 물리변화의 예예요. 성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단지 섞이면서 입자의 크기가 작아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기역, 리을은 물리변화, 니은, 디귿은 화학변화가 되니까요. 화학변화를 고르세요 했으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3번 볼게요. 3번은 다음 중 물리변화와 구별되는 화학변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화학변화의 특징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학변화의 특징,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옳지 않은 것. 그럼 일단 화학변화의 특징만 선생님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빛이 나거나 열이 나거나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얘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변하거나 없던 새로운 기체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것은 화학변화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상태가 한 물질의 상태만 변하는 것은 물리변화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화학변화의 특징이 아닌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4번 볼게요. 다음 중 화학변화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머리를 선풍기에 말리는 것은 물이 기화돼서, 증발돼서 날아가서 물에 묻어있던 머리카락이 마르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니까요. 물리 변화가 되겠어요. 우유가 상하는 것은 원래 갖고 있던 우유에서 새로운 물질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맛과 냄새, 색까지도 모두 변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변화는 화학 변화에 해당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나머지 3, 4, 5번도 물리 변화가 될 텐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콜라를 컵에 따르면 콜라라고 하는 것은 탄산음료죠. 탄산음료는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형태예요.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여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녹여있던 것이 우리가 컵에 따르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녹아있지 못하고 이산화탄소가 겉으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이산화탄소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용해도가라고 하는 녹을 수 있는 그 양이 적어져서 거품 형태로 이산화탄소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변화예요. 이산화탄소의 성질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다음에 끓는 물에 커피를 넣고 잘 저어주는 것도 물에 커피 성분들이 녹아서 잘 섞이는 현상, 용해 현상이거든요. 이것도 물리변화예요. 그 다음 아이스크림과 같이 놓아둔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줄어드는 현상은 이것도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CO2라고 우리가 적어볼게요. 이산화탄소의 고체 형태인데요. 얘가 승화성 물질이에요. 공기 중에 놓아두면 고체에서 기체로 직접 변하거든요. 이러한 고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물리변화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번까지 풀어봤고요. 나머지 5번, 6번, 7번 함께 볼게요. 자, 5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염산이 철과 반응하게 되면 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해요. 기체가 발생하고 또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이 석회수라고 하는 성분과 그러니까 입김 속에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겨서 뿌옇게 흐려지는 변화거든요. 없던 앙금이 생기거나 없던 기체가 생기거나 맛이나 냄새, 색 이러한 것들이 변하는 현상들은 전부 화학 변화의 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했어요. 아닌 것이니까 색이 변하거나 앙금이 생성되거나 빛과 열이 발생하거나 없던 새로운 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기화 현상은 우리가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이건 물리 변화의 예가 되니까요. 아닌 것은 정답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도 봅시다. 자, 다음 중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보기에서 골라 옳게 짝지은 것은 했습니다. 철이 녹쓰는 것은 철이 산화철로 성질이 변화하는 화학변화입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는 것은 모양만 변하는 물리변화가 되겠죠. 설탕을 계속 가열해서 타면 검게 변합니다. 탄소 덩어리만 남게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설탕의 성질이 사라져버려요. 자, 그래서 이것도 화학변화의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얼음물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없던 물방울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공기 중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물에 기체 형태인 수증기가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얘네들이 얼음물이 담긴 컵 표면은 온도가 굉장히 차갑고 낮기 때문에 이게 액화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눈에 이제 물방울 형태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단순한 상태 변화인 액화가 되니까요. 이것은 물리 변화의 예가 됩니다. 그러면 물리 변화에는 니은, 리을, 화학 변화에는 기역, 디귿이 속하게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7번. 다음 중 물질 변화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했습니다. 자,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물을 만든다. 단순히 녹아드는 용해 현상은 물리 변화가 되겠죠. 자, 나무가 타서 열과 빛이 발생한다. 연소 반응은 새로운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면서 타고 나서 새로운 물질로 변화되게 돼요. 연소 생성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화학 변화입니다. 자, 녹이 쓴다. 이것도 성질이 달라지는 화학 변화. 자, 금속과 산의 그 만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기체. 이것도 화학 변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그네슘 리본을 연소시켰다. 그래서 새로운 산화 마그네슘이 생겼다. 이것도 화학 변화의 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나머지는 다 화학 변화고 1번만 물리 변화가 되겠죠?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시청하는 거 많이 수고했고요. 자, 지금 학습한 내용들은 학습지에 적어놓거나 노트에 적어서 나머지 세 차씩 전부 듣고 난 다음에 과제물 게시판에 3장의 학습지 또는 3장의 학습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노트에 적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물 게시판에 이번 주말까지 올려주기 바래요. 자, 다들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